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3의 흥행에 힘입어 최근 한국 영화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동석의 힘일까요? 한편 요즘 공연 입장료 만만치 않은데요. 이를 노린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윤성은 영화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강한 장맛비 때문에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영화관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의 매출액, 관객 점유율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5월까지는 한국 관객 점유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범죄도시 3가 5월 31일에 개봉하면서 6월에 극장 매출액 그리고 한국 영화 점유율을 크게 올려놓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7개월 만에 한국 영화 점유율이 외국 영화 점유율보다 높아진 사례가 됐고요. 어제까지 약 1,060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가 2편에 이어서 3편까지도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을 하면서 쌍천만 시리즈다 이런 네.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는 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로서는 각각 20번째, 또 네. 21번째 1,000만 관객 동원 영화가 됐는데 이런 것도 최초고요. 또 1편부터의 누적 관객 수가 3천만 명. 네. 네, 한국 영화 시리즈 사상 최초 여러 기록들을 이제 낳고 있습니다. 네, 범죄도시 3 최근까지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 영화가 조금 더 상승하게끔 해준 거 마동석의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개인의 힘으로 돌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마동석 씨가 또 제작하고 기획에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주연까지 맡은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동석 씨가 또 맡은 그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싱크로율이 너무나 높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가장 자연스럽고 마동석 씨에게서 우리가 받는 어떤 이미지 자체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액션 영화죠. 미션 임파서블 7 개봉을 했고요. 흥행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위험이야 네. 그 시그널 음악. 네, 이름만 들어도 생각나는 음악이 있고 그리고 톰 크루즈라는 그 배우만으로도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거의 3주 동안 순항했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개봉일 전부터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어서 개봉 전에 약 16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고요. 개봉 첫날 약 23만 명 그리고 개봉 이틀째인 어제 정말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6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또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6만 명이 영화를 본 건데 이번 주말 되면은 한 100만 명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변수가 조금 있지만요. 네. 매 시리즈마다 이제 고난도의 액션을 선보이는 시리즈로 유명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참 좋아하는 데다가 또 일찌감치 톰 크루즈와 감독 또 다른 배우들까지 내한 행사를 치러서 조금 더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게다가 또 이번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내년에 이제 파트 2가 또 개봉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 번이라도 이 영화를 재밌게 본 관객이라면 마지막 시리즈니까 한 번 또 보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디즈니 픽사 엘리멘탈 또 인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말에 관람객 수가 더 오르면서 역주행 현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그 피터 손 감독이 또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엘리멘탈 시티라고 해서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좀 다른 색깔을 가진 그 민족들로 이루어진 시티인데요. 여기에 그 불의 민족인 그 주인공의 부모님이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녹아 있다라는 점이 한국에서 특히나 유독 인기가 많은 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가업을 이어서 네. 가게를 운영해야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딸의 마음이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좀 동양적인 정서, 특히 또 한국인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었고 그냥 이제
그럭저럭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3주 연속으로 그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네. 또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아마도 지금 그 인사이드 아웃에 이어서 픽사 애니메이션으로서 아마 흥행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정서가 담겨서 그런지 한 번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미션 임파서블 엘리멘탈까지 주말에 아무래도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영화 관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외국 영화가 인기를 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외국 영화들 지금 또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 바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바비는 그 바비 인형할 때 바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원하면 무엇인지 될 수 있는 바비랜드에서 바비가 현실 세계로 통하는 어떤 포탈을 열게 되면서 네. 펼쳐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레타 거윅 감독이라고 아주 영화 잘 만드는 또 여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마고 로비도 내한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이번 영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도 줄줄이 개봉을 할 텐데 눈여겨볼 만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네. 류승환 감독님의 밀수라는 영화가 이제 아직 시사회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또 업계에서 소문이 좋습니다. 잘 만들었고 아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름 휴가철 피크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김혜수 씨, 염정아 씨, 네. 또 조인성 씨, 박정민 씨, 고민실 씨 정말 쟁쟁한 그런 또 배우들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해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닷가에 그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이 그 밀수하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또 다른 길을 걷게 된다라는 모험을 걷게 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아바타의 물의 길이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이 작품도 해녀들이 이제 물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의 길을 또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상업 영화로서 요즘에는 이제 해양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화 밀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올 여름을 두고 류가 형제 여름 사냥이 시작된다 이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동생이자 배우인 유승범 씨가 곧 OTT를 통해서 복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방금 이제 류승환 감독의 이제 밀수라는 작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류승범 씨 참 오랜만에 그 무빙이라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오픈하는 드라마 시리즈로 이제 복귀에 나섭니다. 사실 이 그 무빙이라는 작품은 강풀의 웹툰 원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킹덤 시리즌 2를 연출했었던 박인재 감독이 만났고요. 네. 또 이 작품에도 정말 그 많은 그 초능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액션 시리즈로 또 8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엔데믹 이후에 공연들 굉장히 많이 또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료가 너무 비싸고 또 이 티켓팅하기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표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마 그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매 시작 후 30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어요. 근데 뭐 30분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대기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들어가 보니까 결국 다 전석이 매진돼서 예매를 못 하신 분들 정말 울분을 터뜨렸던 적이 있는데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브루노 마스 그 티켓을 양도하겠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죠. 심지어는 8연속 양도했는데 1억 8천만 원의 안표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안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주최 측이 정말 SNS를 다 뒤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라든가 프리미엄 티켓 사이트 다 뒤져서 적발해 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참 그 매크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돌려서
통해서 불법적으로 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은 공연인데 네.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슬픈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BTS 슈가 씨도 다음 달 4일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티켓팅이 20일부터더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안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 이제 티켓이 널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해주겠다는 어떤 그 대리 티켓 구매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참 SNS에 대리 티켓팅 같은 걸 검색을 하시면은요, 수고비를 받고 티켓팅을 대신 해주겠다라는 그런 홍보글이 뭐 수백 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사업자 등록까지 버젓이 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성공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아주 거창한 홍보 문구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태가 심각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공연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공연을 꼭 봐야 되면 웃돈까지 줘야 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네.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로 대량 구매를 해서 그 티켓을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해서 다 이제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온라인 안표 거래에 대한 법이 없거든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뭐 그 현장에서 안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해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어렸을 적에 극장 앞에서 좀 그 극장이 매진이 됐을 때 네. 그럴 때 뭐 2, 3천 원씩 붙여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법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이 내년 3월부터라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벌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예. 온라인 그 안포 결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통과가 됐는데 3월부터 내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네.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은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좀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구매자들이 어떤 신고 정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공연에 가고 싶어도 웃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그런 심리보다는 네.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법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 중에는 네.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이 프로그램 구하기 힘든 표를 구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돈을 받아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